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2월 22일은 24절기 중 22번째 절기,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길어진다는 동지입니다. 보통 동지의 팥죽을 먹고 나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은 설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동지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말씀하셨던 팥죽이잖아요. 밤이 길어지다 보니 우리 조상들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 붉은색 팥을 이용한 음식을 챙겨 먹었고 지금까지 풍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 풍속을 적은 동국세식이나 열량세식에도 동짓날 팥죽을 쏘아 먹는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수한 팥죽 한 그릇으로 따뜻한 동짓날 되시길 바라면서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경남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198.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전체 3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이 3개역을 새로 만듭니다. 시는 마지막 역인 가야대역과 차량기지 사이에 3개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야하면 철기 문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해에서 40년 넘는 세월 대를 이어가며 전통 제작 방식을 지켜내고 있는 부자 대장장이를 만나봤습니다. 경남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를 살펴보는 기획 취재입니다. 경남의 유일한 관광고등학교로 관광 전문 인력들이 성장하고 있는 경남관광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네, 가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철기 문화인데요. 가야는 철의 왕국으로 불렸을 만큼 철이 많이 생산되고 재련하는 대장장이들의 기술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맥을 이어 김해에서 대를 이어가며 대장장이를 하고 있는 부자를 만나봤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서 아버지 전병진 씨가 쇳덩이를 꺼냅니다. 벌겋게 달궈진 쇳덩이를 두드려 평평하게 펴줍니다. 쇠를 달궜다 식히고 두드리길 반복. 그 다음은 아들의 몫입니다. 칼날을 갈고 또 갈면 뭉툭했던 쇳덩이는 날렵한 칼로 재탄생합니다. 김해에서 대장간을 운영하는 전병진 전연배 부자입니다. 쟤는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지가 어느 날 이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오던 일이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커서 나중에 이 일을 해야겠다. 대장장이 일만 벌써 42년째인 아버지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건강이 악화돼 대장장이 생활을 그만둘까 고민도 했지만 아들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뭐 투자하고 이렇게 시설을 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공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혼자만 하고 어차피 내 대회 끝나면은 투자해본들 나중에 다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아들이 대를 이어준다 하니까 투자해서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할 겁니다. 칼에 인생을 건 아버지와 가업을 잇겠다는 아들. 부자는 김해에 가야 철기를 잇는 대장간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들은 물건 옛날 거부터 봐왔던 거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 대장간 박물관처럼 그런 걸 하나 남기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아버님께서 이 꿈을 먼저 이루시고 저는 그 꿈을 이루시는데 뒷받침된 이후 나중에 제가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경남에는 모두 34곳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재를 배출하며 전국의 명성도 쌓았지만 사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현실인데요. 12월이면 중학교 3학년은 고입 원서를 씁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춰 고등학교 진학과 진로를 결정한다면 실패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를 계열별로 소개해드립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은 여러 길이 있다는 점 꼭 살펴보셨으면 하는데요. 첫 시간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전국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경남 관광고등학교입니다. 권정수 기자입니다.
창원도심 중심의 털을 잡고 관광 산업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산실. 개교 52년의 역사가 빛나는 경남 유일의 관광 특성화고 경남 관광고등학교입니다. 경남 유일의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조리과, 제빵과, 호텔과, 경영과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있는 또는 제주도, 서울까지, 경기도까지 해서 현재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6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은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맞춤 교육이 이뤄지는 과목은 관광조리와 호텔 제과제빵, 관광호텔, 관광경영 4개과. 무엇보다 실제와 같은 실습시설에서의 수업은 관광고만의 강점입니다. 2년 전 개관한 실습동은 바리스타 등 경남의 자격 검정장으로 활용될 만큼 전문적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평균 3개 이상의 자격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전혀 후회한 적 없어요. 제가 차라리 인문계를 갔으면 더 제 삶의 목표 없이 살았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제 꿈도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나랑 적성이 맞구나 싶어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오고 싶으면 그냥 가봐야겠다 하고 저처럼 왔으면 좋겠어요. 수업은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교시마다 이어지는 뜨거운 수업. 고기가 메인 요리니까 이제 돋보이려면 플레이팅을 잘해야 되니까 이제 계란이랑 파를 얹어서 고기가 더 돋보이게 하고 감자랑 야채를 넣어서 고기가 더 돋보이게 해줬어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은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 공부했습니다. 새롭고 즐거웠지만 전문인으로 가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멋진 모습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제자들의 열정에 선생님들도 안주하지 않고 함께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제과기능장 경남 1호 교사도 이 학교에서 배출됐습니다.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늘 안주하는 모습보다는 뭔가 발전적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3년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실력을 쌓으면서 전국대회를 주름 잡아온 학생들. 코로나로 어려운 올해에도 전국의 다양한 기능 경기 대회에서 30여 개에 가까운 상을 휩쓸었습니다. 실력이 알려지면서 취업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관광, 레저, 호텔, 카지노 등 서울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학생을 보내달라고 할 만큼 입소문이 났습니다. 취업 후 대학 진학까지 소신 있게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있는 학생들. 바텐더 일하면 사람들 대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바리스타 같이 아트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이 커피 되게 예쁘다 해서 재밌는 그런 일들을 더 하고 싶어요. 미래를 향한 호기심만큼 계획은 바뀌기도 하지만 그 열정과 도전은 경남 관광고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경남 관광고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198.6명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무려 1,39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따져보면 198.6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전체 확진자 30% 이상이 창원에서 나왔고 이어서 양산과 김해, 진주, 거제, 사천, 창녕의 순서입니다. 확진자 1명이 주위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주보다 조금 줄어든 1.22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격리 중 확진자 수 비율이 12%포인트나 증가한 23.5%를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1차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확진자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발열과 인후통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가족 간 전파가 늘고 있다며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가 있다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대화나 접촉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지난 주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적용됐죠.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 유흥시설이나 식당 영업시간이 9시까지로 제한됐는데요. 경남에서 18일부터 이틀간 방역수칙 위반을 한 33명이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이 기간 112 신고가 39건이 접수됐고 유흥주점 등 5곳을 단속해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정을 넘겨 영업한 노래 연습장과 아침까지 밤새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한 가게 등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 정지,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은 연말 연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잦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김해 3개역입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이 3개역을 새로 만듭니다. 올해 초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김해 3개 지역 주민들이 경전철 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김해시가 경전철 마지막 역인 가야대역과 차량 기지 사이에 3개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치는 현재 3개 성당 옆으로 공사비 32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는 우선 현대 로템을 통해 신호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시설을 개량하면 역신설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개발연구원에 이달 초 민자 적격성 재검토를 신청했는데요. 결과는 1년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3개역이 신설되면 부산 김해 경전철역은 모두 22개로 늘어납니다. (21일) 오후 2시 20분쯤 김해 삼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누워 지내는 와상 환자 6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원목과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21일 창원 외동 119 안전센터 청사의 재건축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새로 꾸며지는 외동 119 안전센터에는 총 사업비 46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계동의 지상 4층, 연면적 1,527제곱미터 규모로 준공은 내년 12월 예정입니다. 지난 1979년 건립된 외동 119 안전센터는 지역에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한 경남 희망론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최근까지 금융 취약계층 약 200명이 생활안정자금과 고금리 차원자금 등 5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수요자가 늘면서 오는 2023년까지 경남 희망론의 가용자금을 모두 25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 희망론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저금리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창원 전 합천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는 지역업체 대표에게 수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전 군수는 지난 2013년 6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업체 대표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일 시민홀에서 지역 기술인들과 창원 마이스터센터 운영 성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성과 보고회에서는 마이스터센터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술인들의 재능 기부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마이스터센터는 올해 160여 건의 기술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